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보고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도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오늘의 주제, 피부과 가지 않고도 평생 피부과 간 것처럼 유지하는 비결들입니다. 이번 영상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바로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 자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제로 콜라 이런 것도 다 액체라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사실이에요. 이 카페인이나 제로 콜라 같은 성분들은 사실 수분 섭취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음료는 아니에요.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에 탈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음료수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 커피의 용량만큼 수분을 섭취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피부 탈수를 유발을 할 수 있는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피부 보습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피부 나이에도 좋지 않겠죠.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대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분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처럼 정해진 양을 하루에 측정해 가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술이나 레이저 받으셔도 피부가 투명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물만 충분하게 마셔도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가성비 좋은 습관입니까? 처음부터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짧게 설명해 드려봤어요. 두 번째 방법은 피부 장벽 유지하기입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봤죠? 피부는 실제로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고, 표피층도 진피층도 각각 여러 가지 세부적인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피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외부 물질이나 자극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손으로 피부를 계속 쪼물쪼물 만지고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이 물리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면은 이 피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얇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트러블까지 유발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색조 화장 진하게 하시는 분들, 지우실 때 막 화장솜으로 빡빡 문질러서 지우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빡빡 문지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김이나 홍조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피부가 만약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다 하시면 화장솜이나 리무버 티슈를 이용해서 화장을 지우기보다는 밤이나 밀크 타입으로 1차 세안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피부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피부과는 한두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피부과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파우더룸에 밀크 타입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이나 메이크업을 지우기 좋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세안 방법이나 올바른 세안법 이런 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샤워 후에 바로 보습제 바르는 습관입니다. 우리 보통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축축한 게 싫어서 바로 드라이부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우리 얼굴에도 뜨거운 바람이 가기 때문에 얼굴에 건조함이 생길 수 있어요. 기껏 세안을 하면서 보습을 해놨는데 그 수분기를 드라이기로 다 날려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드라이기 하기 전에 반드시 기초 화장 정도는 하시고 드라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면 말이 쉽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피부가 굉장히 가려워지고 당기면서 이렇게 벌어진 장벽 틈 사이로 쉽게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염증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빨개지고 장벽이 다시 망가지니까 수분을 더 많이 뺏기고 다시 건조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1분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한 부분은 이렇게 각질이 트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안 후 1분이 넘어가지 않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보습제를 많이 발라도 이 속건조가 잡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소위 말해 악건성인 분들인데요. 이럴 때는 보습크림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다 여러 번에 나눠서 자주 발라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보통 기초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전 단계에서 바른 제품들이 흡수가 되기 전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전 단계에서 바른 제품이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이후에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 바를 때 묽은 제품부터 끈적끈적한 제품 순서대로 바르죠. 그래서 보통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런 순서로 바르실 텐데 이 루틴대로 발랐는데도 피부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토너, 앰플, 크림을 바르신다고 하면요, 토너, 앰플, 크림 이런 식으로 크림을 여러 번에 흡수를 시키고 다시 바르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확실히 속건조가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화장품 바를 때 보통 얼굴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목 쪽이나 바디 쪽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샤워 많이들 하시죠. 저도 너무 땀이 많은 편이라서 저녁에는 샤워를 하고 아침에는 물로만이라도 꼭 물칠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온몸에 물칠을 하고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쪽도 충분히 보습을 해줘야 돼요. 바디 로션을 은근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우리 몸도 얼굴이랑 똑같은 피부이기 때문에 똑같이 피부 노화가 옵니다. 10년, 20년 이 바디 로션, 즉 바디 관리를 잘 해주신 분이랑 그런 걸 전혀 안 하신 분이랑 확연히 노화되는 속도가 다르죠. 특히나 바디 로션도 드라이기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습관, 바로 수정 화장 줄이기입니다. 요즘같이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외부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은 땀을 흘리면서 아침에 기껏 해놨던 메이크업이 무너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보통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고치게 되는데요. 이런 수시로 수정 화장을 하는 습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피부에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수정 화장 하실 때 쿠션이나 퍼프 같은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 퍼프,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저도. 이 퍼프 얼마나 자주 갈아주세요? 이 질문에 은근히 찔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피부 장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쿠션을 이용해서 피부를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행위 자체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쿠션을 자주 바꿔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균도 많고 오래된 화장품이나 피부 노폐물 같은 게 묻어 있을 텐데 이걸 찍어 바르는 것 자체가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집에 퍼프 언제 바꿨는지 기억 안 나시면 웬만하면 지금 바로 교체해 주세요. 저도 웬만하면 이 퍼프는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외적인 습관이 아니라 뭔가 내적인 이너뷰티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피부 좋아지는 방법 설명해주다가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 병원에 피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피부가 우리의 마음가짐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주사 피부염이나 평소에는 전혀 없던 원형 탈모나 대상포진 이런 것들 생긴 분들 만나보면 정말 다른 환자들보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잠도 설치게 되죠. 잠을 푹 자줘야지 이 피부 염증이나 트러블 같은 것도 덜 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잠도 덜 자게 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앞에 말씀드린 습관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효과가 크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상포진이나 원형 탈모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오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혼자서 지나가면은 저절로 낫겠지 하면서 이거를 방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흉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경통이 만성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되,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피부과 진료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다 실천하셔서
피부과 안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뭐 리프팅 레이저나 뭐 뿌띠 시술들처럼 바로 효과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습관들을 충분히 체화해서 1년, 2년 꾸준하게 가져가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젊게 피부를 가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만나요.